등록기준 위반 사항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다. 우리도 이 이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어. 건설업 너희들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도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하지만 니들 그 불법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부동산 관련한 이슈 문제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건설업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권 해석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2년 정도 논란이 됐었던 이 지식산업센터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왜 지식산업센터에서 쫓겨나는가? 이 이슈가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건설업을 준비하는 박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다가 상가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여러 군데를 알아봤겠죠. 부동산 세금도 감면되고 등록세도 할인되고 주차, 시설, 깔끔한 외관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입주를 하고 나니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은 건설업을 등록 안 해준다는 거야.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산업집적법이라는 법이 있대요. 시행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지 말아야 될 업종에 이 건설업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개고생해서 분양받거나 혹은 입주를 했는데 모든 이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박 대표는 너무 화가 난 거야.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이것을 문의를 했어요. 이 이슈를 더 크게 만든 이유가 이 국토부의 대응이었는데 이 국토부에서는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박 대표는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도대체 안 되냐. 담당자는 이거 산업통상부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박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국토부랑 산자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영업정지 6개월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담당이 이래버리니까 박 대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박 대표처럼 다른 곳에 사무실을 얻어서 빨리 건설업을 등록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벌써 입주해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우리에게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입법 예고를 하나 합니다. 건설업 등록 기준상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최 대표 같은 사람은 이거 우리에게 지금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슈가 왜 생겨났고 이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희의 부모 세대가 됐던지 혹은 20, 30대 분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농업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먹여 살리던 기간 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이었어요. 건설업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지방 소도시에 제조업 공장이 생겼다면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서울이나 경기권에 공장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살 집도 없는데 무슨 공장들이 이렇게 많아.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공장들을 어떻게 좀 한 곳에 몰아놓고 싶은 거야. 저쪽 가서 좀 해. 여기 지금 사람 살 집도 없어. 이 공장을 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넣을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공장 배치법이라는 법이었어요. 그럼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저걸 한 지역으로 몰아버리냐? 수원이야. 이렇게 화성이죠. 야, 너 수원에다가 자본금 5억짜리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공장도 차릴 거고 자본금 1억짜리 회사 설립할 때 등록세가 한 50만 원 들어. 그럼 50만 원에다가 5억을 한다고? 그러면 곱하기 5억. 근데 여기가 땅값이 좀 비싸가지고 3배를 내야 돼. 곱하기 3억. 수원에다가 너가 사업체를 차릴 거면 일단 등록세가 750이 들어. 이 옆 동네 여기 화성 있잖아. 화성 이 동네는 이거 3배를 안 받기 때문에 50만원 곱하기 자본금 5억이니까 250만 들면 돼. 수원은 750, 화성은 250이야. 땅도 매입한다고? 그럼 땅도 계산해줘? 과밀지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과하게 부과를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어떤 특정한 권한을 부여해서 이전 명령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구역 정리를 좀 했던 거죠. 일종의 전문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이런 제약을 하는 취지가 더
강했어요. 이 좁은 공간에다가 모아 놓으려다 보니까 땅이 너무 작잖아. 3층 이상 높이 건물에 60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제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IMF 금융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떠나면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했던 제조업 입장에서는 이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기 시작을 했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잘 나가던 때야. 저 윗동네랑 아랫동네는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힘드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 젊은 친구들은 이거 PC방에 빠져 있는 거야. 98년, 99년 이때가 가장 PC방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때예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되게 꼴보기 싫어 보이는 거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반전을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지 않았어요. 극복을 빨리 했단 얘기지. 그래서 IMF가 끝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서 이 제조업들을 다시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만든 게 이 산업집적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이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만든 법이 아니야. 공장의 합리적 배치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거 어디서 봤지? 이 공업 배치, 공장 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이 법의 이름만 바꾼 버전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변해? 아무것도 안 변해. 그냥 원래 있던 법을 갖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법만 바꾼 거야.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공장 취업 안 해. 부모들 입장에서도 이 제조업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요새 좀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해외에서는 너희들 이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 왜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내놨죠. 2000년 밀레니엄을 기점으로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20대들은 원래 있던 제조업이라는 산업에 별로 이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IMF를 어떻게 빨리 극복했냐면 그때 한창 PC방 잘 나갔잖아. PC방이 잘 나가니까 이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고 게임 시장이 확 활성화되더니 IT 기업이 확 떠버린 거예요. IMF를 빨리 이겨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IT 기업의 성장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생각을 안 해. 한창 잘 나가던 IT 기업마저 이제 성장을 하다가 마는 것 같아. 이 IT 기업을 우리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 아니야? 대기업만 키우자니 그것도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제조업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이 IT 기업을 키워야 될 상황이 왔구나. 이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IT 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맞다, 저기 아파트형 공장 있잖아. 거기 제조업들 많이 문 닫아가지고 거기 많이 비었던데 이 IT 기업들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을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IT 기업을 그쪽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현재의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초창기 버전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산업단지에다가 IT 기업, 미래의 4차 산업에 준비할 수 있게 이런 연구소, 연구시설, 미래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산업단지에다 다 집어넣어 놓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젊은 친구들이 안 온다고? 그럼 일단 건물 쳐.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를 다 고도화시키기 시작해요. 뭔가 딱 이루어져야지 젊은 친구들도 이 산업단지에 오지 않겠어? 그런데 이 뭐 익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쪽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했어. 아니 이 새로운 걸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30년 40년 됐어요 공장들이. 이거 지금 다 낡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오겠어? 이런 것도 우리가 정부에서 팍팍 밀어줘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야. 과연 이런 생각만 생겼을까? 아니지. 이보세요.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제일 성공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프로 디지털 단지야. 사람들이 많은 인프라가 많은 지역에다가 개발을 해야지 언제 저 지방에다가 말이야 돈을 쓰고 있어. 정부 예산이 그렇게 뭐 많아?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에 이제 예산을 막 가져가려고 이제 서로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이 건물을 딱 개발을 하고 싶어. 이 건물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땅은 국토교통부가 안 해? 그러니까 뭐 건물을 하나 지려고 해도 산자부랑 국토부랑 따로따로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야, 국토부랑 산자부 모여. 국토부랑 산자부를 모아가지고 노후 거점 산단법을 만들어요. 그게 국토부랑 산자부가 같이 만든 거야. 낡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그런 곳을 개발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걸 왜 특별법을 만들었어? 기존에 있던 법보다 더 상위법이 필요하잖아. 원래는 안 되는데 이번만 한번 하게 해줄게.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게 갖춰졌어. 뭐 지방 산업단지 탁 짓기로 했어. 노후대인데 다 개발하기로 했어. 모든 법령은 다 준비가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젊은 세대들 니들 뭐가 없냐? 집이 없냐? 지식산업센터에다가 오피스텔 줘줄게. 들어와. 주거 환경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줄게. 그런 거 싫잖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니까. 친화적인 공간을 우리 조성해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와라. 젊은 세대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국토부랑 산자부가 이걸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돈이 없어. 아, 민간 투자자들 니들 투자 좀 해라. 지방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서 지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투자해. 정부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인데 민간 투자가 들어와. 근데 그게 하필 부동산이네? 당연히 투기 현상이 일어나지. 산자부와 국토부가 만들려고 했었던 이 큰 그림이 무너지게 돼버린 거예요. 실태 조사를 나갔더니 4차 산업 할 수 있는 업체들 들어오라고 했더니 왜 이상한 업체들만 왕창 들어와 있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건설업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게 몇 년, 꽤 오래됐는데 이게 10년도 넘은 사진인데요. 딱 봐도 공장이잖아. 이게 공사업을 등록했던 업체 사진이에요. 공장이 건설업 등록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2008년도 이전에 IMF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기가 한창 안 좋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무실의 면적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정 사이즈 이상의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만 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IMF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규정까지 있는 게 좀 너무하다. 이 규정을 없애버렸어.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건설업을 등록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즌에 건설업 비리 문제가 이슈화가 될 때가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당시 상판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인부 12명이 22m 아래로 추락하면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에 매몰됐습니다. 다리 상판이 또 무너졌어. 또 이보다도 더 10년 전에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거든. 지자체가 돈을 받아 처먹었던가 국회의원이 돈을 받아 처먹었던가 누가 돈을 받아 먹지 않으면 이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어? 비리 이슈가 확대되던 시절이었어. 그렇게 되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 부서 잠깐 저 부서 잠깐 이렇게 순환 근무를 계속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담당자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있는 남성분들이었어.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이 되면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는 확실히 꼼꼼하잖아. 이게 딱 봐도 공장이잖아. 아이 사장님 이거 딱 봐도 공장이구만.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어떻게 지금 건설업을 등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용도 변경을 하시던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던가 그렇게 해서 건설업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가버린 거야. 이 법조항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위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 등록을 안 해준다. 이 조항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그 전에는 집하고 비닐하우스 무슨 불법 건축물 이런 것만 안 해주고 나머지는 다 해줄게 이랬는데 그런 규정이 자리를 잡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2010년 이후부터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거나 뭐 근린생활시설, 상가 이런 것들이 건설업 사무실이 됐던 거예요. 근데 최 대표 같은 사람이 싹 건물 멋있다. 야, 근데 저 1층,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네? 저기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입주를 하기 시작한 거야. 산자부랑 국토부가 와서 딱 보니까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지. 우리가 이러려고 그랬나. 결론적으로는 산업집적법 제한업종에 건설업이 들어간 건 결국 많이 들어가서 그랬겠지 뭘. 그래서 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공장이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한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한 이 큰 그림은 4차 산업업체들을 입주시키려고 했던 건데 니들이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건설업 등록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영업정지야.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던 건데 이거 영업정지를 하려고 봤더니
아래층은 또 근린생활시설이네? 한 건물에서도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고 어떤 업체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 된다고 했잖아. 이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내놨어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면 이 유권 해석은 좀 쉬워. 등록기준 위반 사항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다. 우리도 이 이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어. 건설업 너희들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생각을 해봤더니 좀 우리도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하지만 니들 거 불법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지금 국토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3조 그리고 시행령이에요. 그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다루고 있겠죠. 여기 별표를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3조에서 다루는 건 건설업 등록 기준이니까 등록 기준이라고 쳐서 찾아보면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영업정지 6개월이다. 자, 지금 현재 시점의 건설업 관리 규정을 보면 지금 이 시행령에서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원래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걸 왜 굳이 시행령으로 넣으려고 할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큰 민원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